상태에서 변론, 그다음에 증거조사, 판결 이걸 줄여서 공판이라고. 약식 절차라는 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나 모르겠는데, 약식 절차라는 것은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심사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공개된 법정에서 하는 게 아니야. 벌금, 과료, 몰수만, 다른 건 못 합니다. 명령하는 재판을 우리가 약식 절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약식 절차에서 인정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공판 절차만 인정되는 제도,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약식 절차는 뭐 갖고 재판하는 게야? 서류만 갖고 재판해. 우리가 원칙적으로 진술 서류는 증거 능력이 없다가 전문 법칙이지. 여기는 서류만 갖고 하니까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저번에 배웠던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게 적용되지가 않아요.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 제기할 때는 수사 서류 같은 거 제출 못하고 공판장에 제출해야 되지. 이게 적용되지가 않아. 공판이 없으니까. 공소장 변경이 안 돼요. 여기는 이따 배울. 그다음에 약식 절차에서도 인정되는 거. 여기도 자백 보강 법칙. 자백만 갖고는 유죄 판결을 못 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임의성 없는 증거 등은 사용이 금지되고, 공판은 공개해라 이 말이 일반인에게. 이걸 공개주의입니다. 법원조직법 제57조가 나왔어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예요. 다만 그 심리가 증거조사 같은 거야.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야 할 우려가 있을 때는 비공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란 누구든지 사건을 심리하는 판결에 들어서 법정에 들어와서 그 과정을 보는 것으로서 형사소송 절차에서 공개주의는 공판만 공개합니다. 수사, 공소, 공판, 집행 중에서 수사, 공소, 집행은 비공개로 합니다. 공판이란 글자가 들어가야만 공판이다. 공개주의 제한, 방청인의 제한, 법정 질서나 법정의 크기 때문에 재판장은 일정한 사람만 허가할 수도 있고, 심리 비공개, 사건의 성질 등을 따라서 심리 과정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데, 판결은 절대로 비공개 못합니다. 판결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비공개하면 틀립니다. 심리는 비공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판결은 절대로 비공개로 못합니다. 일반 사람이 알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법정에서 촬영하거나 녹음, 속기 같은 거는 재판장 허가가 있을 때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중심리주의,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한다 이 말은 한 법원에서 한 사건만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을 하고,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를 한꺼번에 정할 수 있고, 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음 공판기로부터 매일매일 안 해도 되는데 적어도 다음 공판기일은 14일 이내로 정해야 됩니다. 이런 거 그냥 조금 읽어보면 돼. 중요한 거는 공소장 변경이야. 요거는 거의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아까 공소시효하고 공소장 변경 거의 시험에 나온다. 이 생각하면 돼. 제일 먼저 심판의 대상. 법원은 무엇을 심판하는가? 그럼 간단합니다. 여기를 심판한 거예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만 심판합니다. 다른 건 심판 못합니다. 요거를 뭐라 그래?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라 그래. 다른 거는 못합니다. 공소장에 딱 적어진 범죄 사실만 심판하는 거예요. 유죄인가 무죄인가 보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요 범죄 사실 심판했으면 요 심판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친가? 범위 요 심판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이 말이야.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동일성이 있는 부분까지 미칩니다.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그러면 심판의 범위가 왜 중요한가? 바로 기판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판력의 객관, 기판력 대충 했었죠? 다시 재판할 수, 공소적인 못한다는 거예요. 자, 봐봐. 공소장에 만일에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살인죄로 공소가 제기됐어.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럼 법원은 얘가 살인죄인가 아닌가만 보는 거야. 다른 거는 재판 못합니다. 재판 못해요. 그러면 만일에 이게 사람을 죽이기는 죽였는데 살인죄가 되려면 살인을 인식해야 되지. 인식하지 못했더라는 거야. 그럼 뭐 한다? 무슨 재판을 때리는 거야? 무죄 판결을 때리는 거야. 사람을 죽였는데 뭐야? 무죄야. 그러면 이제 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그 사실의 동일성을 말해요. 사람을 죽인 사실. 봐봐. A가 B를 죽였어. 이거는 뭐야? 사실이지. 사람을 죽인 건 사실이잖아. 그런데 왜 죽였냐에 따라서 살인죄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 과실치사가 될 수도 있고 폭행치사가 될 수도 있지. 그래 안 그래? 이거는 무슨 사실이야? 범죄 사실이야. 이해돼? 그렇잖아. 사람을 죽인 거는 사실이고 살인 사실인가 폭행 치사인가는 뭐야? 범죄 사실이야. 법원은 뭐만 재판하는 거야? 이거 범죄 사실 이것만 재판하는 거야. 검사가 적어놓은 거. 검사가 만일에 살인죄로 적어놓은 뭐로만 재판해야 돼? 살인인가 아닌가만 봐하는 거야. 폭행치사로 재판을 못해. 다른 거는 못한다고. 그럼 법원이 만일에 살인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이 판결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냐면 범죄 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따라 미쳐버려. 이게 판결 범위 넓어져. 효력 범위가. 여기를 잠재적 심판 대상이라 그래. 그러면 요 사실이 지금 기판력을 아직 안 배웠지만은 그러면 죽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판결 한번 받은 거야. 검사는 다시 뭐 할 수가 없다? 공소 제기를 못해. 이렇게 두 개를. 그래서 심판 대상은 두 개야. 잠재적 심판 대상이 있고 뭐 한다? 현실적. 그러니까 여가 팔이 아파. 여가 현실적 심판 대상이고 여가 뭐가 돼? 잠재적 심판 대상이야. 이해돼? 이것은만, 재판은 뭐로만 하는 거야? 이것만 재판할 수 있어. 저거지, 이것만. 응? 판결은 어디까지 미쳐? 요 사실에 미치는 거야. 사실에. 그러니까 만일에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공소장이 지금 변경을 지금 아직 안 했을 거야. 재판 시간 안 됐으니까. 검사가 공소장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정경심 교수가 직인을 날인했다고 나오잖아. 날인,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직인을 뭐 했다? 날인했다 이 말이야. 그럼 법원은
직인을 날인했나 안 했나만 뭐 한다? 재판하는 거야. 다른 건 못해. 에? 그러면 직인을 날인한다는 게 뭐야? 도장을 찍었다는 거야. 그럼 만일에 정경심 교수가 직인을 찍은 게 아니고 컴퓨터에 있는 그 파일을 이용해서 만들었잖아.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재판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직인을 그러면 파일을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은 이 사건은 무슨 재판을 때려야 돼? 무죄 판결을 때려야 됩니다. 왜? 날인한 게 아니니까. 그럼 이제 그 판결은 어디까지 미쳐? 정 교수가 위조했다는 거에 미칩니다. 그래서 검사는 다시는 사문서 위조로 공소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기판력이라 그래요. 알았지? 그래서 검사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직인을 날인한 게 아니라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하려면 뭘 해야 돼? 공소장을 바꿔야 되겠죠. 변경해야 되겠지. 이걸 바로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죠? 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공소장 변경을 왜 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소장에 적어져 있지 않은 범죄는 재판 못하게 한 이유가 있어. 뭐 때문에 그럴까? 뭐 때문에 공소장에 적어져 있지 않은 사실로 법원은 유죄 판결을 못하게 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 만일에 직인을 지금 검사가 정 교수가 성명불상자와 공모의 직인을 날인했다 돼 있잖아. 그러면 정 교수는 이제 법정에서 방어를 할 거 아니야. 내가 그걸 어떻게 여자 몸으로 말이야 밤에 담을 넘고 뭐 열쇠 내가 무슨 도둑놈도 아닌데 막 열어가지고 밤에 찍겠냐 이 말이야.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법원 있다가 컴퓨터 내에 있는 파일로 만들었으므로 유죄다 해버리면 정 교수가 황당해버리지. 그렇잖아. 자기는 지금 뭔만 방어하고 있었어? 공소장에 적어진 것만 방어하고 있었는데 다른 것으로 재판해버리면 방어할 기회가 없었잖아. 그래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공소장에 기재 안 된 사실로는 재판을 못하게 한 거야. 그러면 이제 만일에 검사가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이용해서 했다라고 하려면 공소장을 뭘 해야 돼? 변경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날짜를 주면 정 교수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또 방어 준비를 하겠지. 그래서 공소장 변경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제도의 제도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있는 제도야, 제도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자고요. 심판 대상. 법원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공소장에 된 범죄 사실만 심판할 수 있고 그 판결의 효력은 공소장에 된 사실과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까지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심판 대상은 현실적 심판 대상이 있고 뭐가 있다? 잠재적 심판 대상이 있습니다. 현실적 심판 대상은 공소장에 기재된 것으로서 법원은 이것만 재판할 수 있고요. 잠재적 심판 대상은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잠재적 심판 대상이라고 한다. 1번, 2번 내가 예의 드러나서 읽어보면 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법원은, 검사는 어떻게 바꾸는가? 만일에 공소장에 살인죄라고 적어놨는데 검사가 폭행치사죄에 대해서도 심판을 원할 때는 공소장을 어떻게 바꾼가 봅시다. 기존의 살인죄를 폭행치사죄로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죠. 이걸 공소사실의 내용 변경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바꾸지는 않아요. 두 번째, 살인죄에다가 폭행치사를 예비적으로 추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공소사실의 예비적 추가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두 개 다 적어졌죠? 그럼 이제 법원은 둘 중 하나만 재판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강도살인죄라고 했으면 살인죄로 할 때는 그 강도를 뺐죠. 일부 사실의 철회라고 합니다. 공소장 변경을 하려면은 뒤에 나오겠지만 무조건 변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동일성이 인정돼야 됩니다. 전 것과 지금 바꿔진 것이. 그리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금
정 교수 그 처음 공소장애가 직인을 날인했다 그랬잖아요. 도장 찍었다고. 이게 컴퓨터 검사지 바꾸려고 합니다. 뭐 거의 언론 애들은 다 검사들이 좀 정보를 주니까 지금 어떻게 기록이 주니까 했겠지. 이것으로 하면 거의 무죄가 나올 확률이 커요. 내가 봐도. 왜냐하면 말이 안 되잖아. 여자가 어떻게 무슨 전문가도 아닌데 문 잠가놓은 걸 밤에 열고 들어가갖고 그것도 언제 찍었다는 거 없어. 일자 불상이야. 언제 했는 거 잘 모르겠다는 거야. 일자 불상. 하여튼 언젠가 가서 뭐 했다는 거야? 했다는 겁니다. 요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왜냐면 일자 불상, 날짜를 모른다 이 말이야. 언제 했는 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했다는 거야. 이러려면 원본이 있어야 됩니다. 원본 있으면 위조등이 확실하죠. 그럼 하여튼 언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했다 이 말이야. 근데 이들이 검사한테 원본이 없어 지금. 복사본밖에 없어. 그러면 날짜를 좀 정확히 적어줘야 됩니다. 근데 우선 날짜를 잘 안 적었어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검사가 일자 불상. 그리고 더 헷갈린 게 뭐라고? 직인을 찍었다는 거야. 날인 도장 찍었다는 거야. 그러면 도장은 동양대 거기 있다면서 총무과 거기 있다는데 그 여자가 어떻게 들어가 밤에 낮에 들어가 사람 많은데 탁 가서 뭘 찍어버려? 그쵸? 그래서 검사가 공소장을 바꾸려고 그래 지금 현재. 뭐로? 정 교수 컴퓨터에 있었던 직인이 있었는데 날인이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했다. 그럼 이제 공소장을 변경하는 거죠. 근데 그냥 안 돼. 동일성이 있어야 돼. 동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동일성이 있다고 한 사람도 있고 없다고 한 사람도 있어요. 반반이야 지금. 반반입니다. 잘 모르겠어 나도. 이제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동일성이 있다고 하면 변경해 줄 거고 동일성이 없다고 하면 변경을 안 해줄 겁니다 아마. 이건 자체 검사들 내부에서도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공소제기는 무리라는 게 그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니까 그건 무리였어요. 그거는 공소제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무리한 공소제기였어. 그거는.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래서 동일성이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법원에서 동일성이 없다고 변경 허가를 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 수 없이 이제 위조죄로 공소제기를 하나 더 해야 돼요. 추가기소라고 합니다. 이번엔 뭐로 공소제기하는 거야? 직인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이용해서 했다고 공소제기를 또 하나 해야 됩니다. 변경이 안 돼요. 그런데 걔 작살 나는 거지. 이 새끼들 뭐하는 새끼들이야. 그러면 저번에 제기했던 거는 뭐야?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아마 좀 돌아버릴 겁니다. 법원이 제발 뭐 해주기를 원할 거야? 변경을 허가해 주기를 원할 겁니다. 아마. 알았죠? 그래서 만일에 새로운 범죄 사실이 있었는데 이거를 변경을 하려면 전에 것하고 뭐가 있어야 돼? 동일성이 있어야 되고 동일성이 없으면 변경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추가로 다시 새로운 공소 제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를 추가기사라고 합니다. 추가가 되는 범죄가 동일성 있는 경우는 변경을 하고 동일성이 없으면 추가기소를 합니다. 갑에 대해서 강도죄로 공소를 제기한 후에 살인죄를 추가할 경우에 동일성 있는 때는 강도 살인죄가 되면 한 범죄면 강도가 사람을 죽이면 강도살인죄죠. 이럴 때는 공소장 변경을 하고 동일성이 없어 살인죄는 전혀 관계없는 거야 이 강도하고 그때는 새로운 뭐 한다? 공소제기를 해야 됩니다. 추가기소를 합니다. 추가할 범죄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와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강도살인죄입니다. 이게 강도가 사람 죽인 거야. 그때는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되죠. 근데 검사 이 새끼가 겁먹고 뭐 해버린 거야? 추가기소를 한 겁니다. 여기는 뭐라 그래? 이중기소라고 합니다. 공소적이 똑같은 거 두 번 했다 이 말이지.
이랬을 때는 재판장은 검사에게 먼저 성명을 합니다. 물어본다 이 말입니다. 검사, 이거 공소장 변경해야 되는데 왜 추가 기소를 했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검사가 이제 죄송합니다. 공소장 변경이라고 해야 될 걸 잘못 썼네요 라고 하면 법원은 그냥 추가 공소장 변경이라고 보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지만 계속 추가 기소라고 우릴 때도 있죠. 그러면 뒤에 거 공소기가 판결해버립니다. 판결이야. 저번에 조심해라 했어. 결정 아닙니다. 3번입니다. 요건 무지무지하게 중요해. 요거 앞으로 한 3번 할 거야. 그만큼 시험 잘 나온대야 이거. 3번. 이거 3번 시험 무지무지 잘 나옵니다. 이거 형법 시간에도 한번 할 겁니다. 형법 시간에도. 그만큼 시험 잘 나와 이거. 자, 먼저 그림부터 그려놓자. 내가 떡볶이집 그려놨더니 떡볶이 쪽 해보자고. 요게 형법에도 나오고 소송법에서도 3군데서 나옵니다. 그만큼 많이 나와 이거. 봐봐. 2015년 1월달부터 2016년 1월까지 떡볶이 장사를 했어. 무허가로. 그래서 영업범이지. 이게. 그래서 이제 영업범. 달리 말하면 무슨 죄? 포괄죄. 그리고 검사가 공소제기했다는 거야. 이제 법원이 심리 중에 있어. 그런데 법원이 봤더니 심리 중에 2015년 9월 달에 이 무허가 영업범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더라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약식 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어. 즉 여기 그림이야. 그러니까 법원이 심판하다 보니까 똑같은 범죄로 뭘 했더라? 재판 한 번 받은 적이 있더라는 거야. 이건 사실관계야. 아니 법위로는 안 나왔어.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법원이 재판을 심리하다 보니까 전에 얘가 한 번 받은 적이 있어. 응? 그러면 아까 똑같은 걸 2번 재판 못 한다 그랬었지.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확정 판결은 2015년 떡볶이 확정 판결은 여기까지 한번 재판 받은 거야. 요 합쳐가지고 한 판결 받았겠지. 영업범이니까 여기까지 이 판결력이 미쳐. 이미 기판력이 미친다는 거야. 이해돼? 왜? 동일한 거, 그동안은 떡볶이 장사잖아. 동일한. 그럼 법원은 뭐만 재판할 수 있어? 요건 재판 못하지. 왜? 이미 판결 받은 거잖아. 2015년부터 9월까지 떡볶이 장사는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그래? 이미 판결 받은 거야. 기판력 때문에. 그럼 뭐만 재판할 수 있어? 요것만 재판할 수 있어. 요것만 재판할 수 있다고. 왜? 15, 요거는 요건 판결 안 받은 거잖아. 그 이후 거는. 응?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하자? 확정 판결 전, 여기를 뭐라고? 확정 판결 후야. 자, 형법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와. 잘 봐야 돼. 어느 범죄가, 동일 범죄가 가운데 하나 끼어있어. 동일 범죄지. 떡볶이 장사지. 확정 판결 전과 후에 있을 때는, 전과 후에 있단 말이야. 이 범죄는 경합범 아니야. 이거 형법시험에 보도록 할 거야. 거기서 한번 나올 거고. 2번째. 나중에 쫙 기판력이 들어가면 뭐가 나올 거냐면, 이거는 판결에 뭐 이유만 재판할 수 있어?
요것만 재판할 수 있어. 요건 재판 못 하잖아. 왜? 이미 받아온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포괄일제 판결은 몇 개 있게 되는 거야? 하나야, 두 개야? 두 개. 원래 받은 거 하나 있고 새로운 거 하나 있지. 그래서 두 개가 뭐가 있게 되는 거야? 확정 판결이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다 배울 거야. 다 배울 거야. 그럼 이게 만일에 영업범이 아니라 2015년 9월 달에 다른 판결, 다른 범죄 사실의 판결. 2015년 9월 달에 뭘 봤더니 얘가 절도죄를 범했어. 그럼 기판력 없지. 전에 분식점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 이때는 몇 개의 확정 판결? 하나의 확정 판결 때려버린 거야. 포괄일제. 기판력 안 미치니까. 그럼 오늘 여기서는 뭘 할 거냐는 거야. 자, 봐봐. 그러면 자, 심리 도중에 확정 동일 범죄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발견됐어. 그러면 이제 검사는 요것만 재판할 수 있지. 요것만. 요건 재판 못하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검사는 여기서 이걸 빼야 될 거 아니야. 자, 공소장 변경 중에서 2015년 부터 9월까지를 공소장 변경인 처리를 할 거냐, 일부 처리를 할 거냐, 추가 기소. 2015년 9월에 대한 15년 9월부터 2016년까지 이 범죄를 추가, 새로운 공소 제기를 할 거냐 이 말이야. 응? 이해돼? 원래 지금 하나를 제기해놨잖아. 일부를 뺄 거냐, 공소장 변경을 할 거냐 이 말이야. 변경은 아까 일부 처리도 변경이잖아. 이걸 처리할 거냐, 아니면 뭐 할 거냐, 이걸 새로 제기할 거냐는 거야. 이해돼? 뭘 해야 될까? 일부 처리를 해야 될까? 아니면 뭐 한다? 추가 기소를 해야 될까? 처리? 처리를 하려면 요거하고 동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동일성이 있냐는 거야. 확정 판결 전과 후는 동일성이 아까 없다 그랬잖아. 경합범 아니라 그랬잖아. 뭐 해라? 추가 기소해라는 거야. 이해돼? 잘 나온다 이거 시험에. 형법에서도 나오고 나중에 기판력 할 때도 나오고 공소장 변경할 때도 나오고 자주 나와. 그림을 먼저 이해해. 그림을 요 사이에 뭐야? 요게 하나 있단 말이야. 있을 때 요건 재판 못하는 거 확실해. 그럼 뒤에 것만 재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뒤에 것만 공소장 변경을 할 거냐 이 말이야. 처리를 할 거냐 아니면 새로 공소제기를 할 거냐. 검사 입장에서는 뭐가 좋아? 변경이 좋지. 빼는 게. 안 된다면 추가해라는 거 새로. 이것과 이건 완전 별개라는 거야. 같은 떡볶이 장사지만. 이건 형법 문제야. 경합법 아니야? 아닙니다. 자, 보자고. 공판 심리 도중에 그 범죄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 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검사는 공소장 변경 절차에서 그 범죄 사실을 추가하는 것이 맞아, 원칙은. 그러나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과 추가된 범죄 발견 사이에 그 범죄 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된 또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유죄 확정 판결이 있을 때, 가운데 9월 달에 추가로 발견된 확정 판결 후의 범죄 사실은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과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뭐가 된다? 별개의 범죄 사실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검사는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하여 확정 판결 후 범죄 사실을 추가할 수는 없고 독립된 뭘 해야 된다? 범죄로 공소를 제기해야 된다. 추가 기소를 해야지 변경 못합니다. 예를 쭉 드러났으니까 요거는 집에 가서 읽어보면 될 겁니다. 이해되죠? 제일 밑에 포괄일제에 대해 심리 도중에 동일 범죄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법원은
2개 확정 판결해야 되겠지. 전에 원래 있었던 것과 새로운 판결 하나 더 해야 돼. 그래야 됩니다. 됐죠? 집에 가서 잘 봐, 그림. 그 다음. 공소사실의 일부와 공소 취소입니다. 일부 철회는 동일성이 있는 것에서 일부 빼는 거고, 취소는 전혀 다른 범죄입니다. 동일성이 없을 때 일부 빼는 걸 뭐라 그래? 취소라고 해. 강도살인죄에서 살인을 처리하면 동일성이 있지. 한 범죄에서 하나를 빼는 거니까 공소장 변경이고, 강도죄와 살인죄, 전혀 별개의 범죄야. 이때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로 하고, 공소장 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취소는 허가받을 필요 없고, 공소장 변경은 이따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항소심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저번에 공소 취소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된다. 시기에도 차이가 있고, 철회한 것, 근데 시험은 그것보다는 지그시 다시 나올 확률이 있어요. 철회된 것을 다시 추가할 때 말이에요. 저번에 공소 취소한 것 다시 재공소하려면 다른 중요한 증거가 뭐한다? 발견돼야 된다 그랬어. 그런데 공소 철회했던 것을 사실 일부 철회 다시 추가할 때는 다른 중요한 증거 없어도 됩니다. 공소 취소가 아니니까. 그래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실체적 강압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 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는 것은 뭐가 돼? 취소야 변경이야? 취소, 동일성이 없으니까. 따라서 그 후 그 취소된 거를 다시 공소 제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이 돼야 되고, 이와 달리 포괄일죄는 일죄지, 동일성 있지. 포괄일죄 중 일부에 대해서 빼는 것은 취소야 철회야 변경이야? 철회지, 변경. 다시 공소 제기할 때는 중요한 증거가 없어도 됩니다. 됐죠? 이것이 이제 구별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지금부터 다시 봅니다. 이제 본경으로. 검사는 298조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공소장이 기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나 철회나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야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는 허가하여야 한답니다. 의무적입니다. 반드시 해줘야 돼요. 허가는 의무다. 제2항 법원은 심리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소사실 적용법조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판례는 이것을 법원의 재량이라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 판례를 물어보면 의무 아니야. 법원의 변경 요구는 재량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3항 법원은 공소사실 적용법조 추가 철회 변경이 있을 때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합니다. 뭐 해라고? 방어 준비하라고. 또는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한테 보내면 되고. 제4항 법원은 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이나 피고인, 변호인 청구에 의해서 필요한 기간 동안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요 298조 조문 잘 읽어놓습니다. 내가 재작년인가 이 사항이 시험에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나오기는 나왔는데 내가 잘못 찍어버렸어. 나는 뭐가 나올 줄 알았냐면 나중에 공판 절차 정지를 배울 때 한번 하는데 공판 절차 정지는 다 직권으로 해. 직권으로 한다고. 직권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변호인 청구로 정지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언제야? 이 공소장 변경할 때야. 난 여길 조심해라 그랬거든. 이 시험이 개자식 그렇게 내는 게 아니고 정지한다 이렇게 낸 거야. 한다가 아니라 뭐다? 할 수 있다지. 사항이 나오긴 나왔는데 내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로 나와버렸어. 그만큼 이 조문들을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자, 하나하나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다? 누구를 위해서?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에요. 국가 형벌권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방어권 보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만일에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피고인 방어권에 지장이 없다. 그럼 뭐야? 변경 안 합니다. 그냥 개판해버립니다. 변경은 공소사실과 기재된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하는데, 동일성이란 게 뭐냐? 갑이 을의 물건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죠. 사실. 그런데 이게 이제 범죄로 들어오면 남의 거 가져갔으니까 절도될 수 있고 사기도 될 수 있고 강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걸 뭐라 그래? 범죄 사실이라 부릅니다. 동일성 판단은 우리는 일단에 원칙적으로 기본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기본적이지만 뭐한다? 순수 사실로 판단한 게 아니라 법적인 요소 어느 정도 뭐한다? 종합합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책에 보면은 동일성이 있나 없나가 시큼할 겁니다. 여기 있나? 동일성. 공소장 변경이 여기 있다요. 볼래? 이것 걸? 보나마 하나? 봐봐요. 동일성이 있다 없다. 응? 보이지? 이렇게. 이거 암기하려고? 이거 왜도 새빨리 계속 나오고 있는데 동일성 나오면 뭐야? 그냥 찍어. 응? 나오면 그냥 찍어. 아무거나 보고 탁. 경찰 찍을 때는 뭐라? 어떻게 찍으라 했어? 잣대 쫙 위에 거 그대로 찍어버려. 동일성 나오면은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몰라. 다만 뭐 하나만 체크하냐면 이 정도. 그러면 동일성의 판단 기준은 뭐냐면 사실적인 것과 규범적인 것을 종합해서 판단하시면 합니다. 순수 사실 아니야. 이렇게 요건 알고 있어야 되고, 2번은 그래도 내가 이제 심심하게 해놓은 거야, 한번. 갑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개인 사업자 피고인 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면서 또 뭐 또 해? 개인 편의점도 해. 개인 사업자이기도 해. 이 사람이 회사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을에 대한 개인 종합소득세 포탈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전혀 다르지. 사람은 같지만은 하나는 뭐야? 법인세 포탈이고 하나는 뭐야? 개인 소득세 포탈이야. 전혀 다르죠? 이건 동일성이 없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공소사실에 예비적 택일적 기재 있잖아. 처음 공소제기할 때는 동일성이 없어도 돼. 하지만 변경할 때 예비적 택일적 기재는 변경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 예비적과 1차적 기재가 동일성이 있어야 돼. 변경할 때는. 포괄일제는 뭐야? 전체를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놓은 거죠. 그래서 동일성 여부는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개개대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자, 그 다음 갑니다. 공소장 변경 없이도 재판하는 경우가 있고 공소장 변경이 있어야만 재판할 수 있는 경우 둘 중 하나겠죠. 뭐로 판단한다? 피고인의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이 키포인트예요. 피고인 방어권에 지장이 있으면은 변경을 해야 되지. 방어권에 지장이 있으면 지장이 있으면 변경해야 된다는가? 해야 돼. 방어권에 지장이 없으면 변경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달리 생각할 거 없어. 이따 집에 가서 복습할 때 한번 적어봐. 봐봐. 공소장에 A와 B가 적어져 있었어. 그러면 A와 B가 두 개가 적어져 있으면 A로 재판하든 B로 재판하든 변경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거 기재돼 있으면. 그러니까 뭐가 기재돼 있는가 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 C를 재판하려고 해. 그러면 C를 하려면 이거 기재가 안 돼 있잖아. C는 새로운 거잖아. 그럼 C를 새롭게 재판하려면 C를 기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거는 변경해라는 거야. 변경해서 기재해라는 거야. 이거야 간단해.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막 변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머릿속에서 생각, 눈으로 딱 볼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헷갈리면 적어봐. 뭐가 기재되어 있는가. 기재된 것을 재판할 때는 변경 안 해도 돼. 기재 안 된 것을 재판할 때는 뭘 해야 돼? 변경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데 변경 없이 재판할 수 있는 이 경우에 그럼 새끼들이 재판하던가 판사 새끼들이 아주 웃긴 새끼들이야. 변경 없이 재판할 수 있는 변경을 해야 되잖아. 재판해야 되는 유죄판결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해버릴 수도 있다? 무죄 재판도 할 수도 있어. 그건 누구 맘이야? 지 재량이라는 거야. 웃긴 자식들이야 이거. 엿장수 마음이야. 저건 암기하고 있어야 돼. 변경 없이 재판할 수 있는데 무슨 재판 해버렸다? 무죄 재판 해버린 걸 암기하고 있어야 한단 말이야, 이거를. 알겠지? 자, 보자고.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을 때는 지장이 없음이 말이에요. 동일성 범위 내에서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해도 괜찮습니다. 불고불리 원칙 위반이 아니다. 불고불리란 말은 공소 제기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는 걸 뭐라 그래? 불고불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봐봐. 여기서 A 재판한 것은 공소장 기재돼 있어, 안 돼 있어? A 범죄와 B 범죄가 공소장에 기재돼 있어, 안 돼 있어? A 범죄로 재판한 것은 불고불리 원칙 위반 돼야 안 돼? 안 돼. 기재된 거 재판한 거야. 어? 근데 C 범죄는 기재가 안 됐지. 이거 재판하면 뭐가 돼? 불고불리 원칙 위반되는 거야. 기재 안 되는 거 재판 못 한다 이 말이야. 공소가 안 된, 공소 제기가 안 된 것은 재판할 수 없다. 이게 탄핵주의잖아. 소형법 처음 시간에 배웠잖아. 탄핵주의라고. 공소가 제기되지도 않은 사실을 법원은 재판한 것은 안 된다. 그럼 뭐라 그래? 불고불리 원칙. 공소 제기 안 된 건 재판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검사가 공소장에 A와 B를 기재해놨다고 법원이 A나 B를 재판한 것은 기재된 거 재판한 거니까 불고불리 원칙 위반했어, 안 했어? 안 했다는 거야. C를 재판하면 뭐가 돼?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한 거야. 기재 안 된 거 재판하고 있잖아. C는 지금 기재된 것만 해라니까. 반드시 유죄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경우냐? 첫째,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소장 변경이 없는 한 공소 사실과 다른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의무는 없고, 적정 절차에 한 신속한 절차적 진실을 발견이란 형사성 목적에 비추어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할 때, 만일에 무죄 재판하면 정의에 반할 때, 이때는 반드시 뭘 해라? 유죄판해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 한번 봅시다.
기소된 공소 사실의 재산상 피해자가 있고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서로 다른 것이 판명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공소장에는 A라고 범죄자가 되어 있는데 실제 봤더니 피해자가 누구더라? B라는 거죠. B라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범죄 사실한 건 사실이지. 이랬을 때는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와 다른 실제 피해자를 적시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아니야? 해야 된다는 겁니다. A가 공소장에 갑의 집에서 도둑질을 했다고 했어. 근데 훔친 물건을 갑의 거라고 했는데 봤더니 갑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야? 을의 거야. 관계없잖아. 갑의 걸 훔쳤든 을의 걸 훔쳤든 훔친 건 훔친 거지. 절도죄로 뭘 해야 된다? 유죄 판결해라 이 말입니다. 얘는 방어권 지장 있어 없어? 없잖아. 뭐 얘는 뭐를 방어할 거야? 절도를 했냐 안 했냐 방어할 거 아니야. 누구 거냐를 뭐로 방어해? 절도를 했냐 안 했냐 방어하지. 이렇게. 다음 두 번째, 공소 제기된 것은 검사가 작물을 취득했다고 돼 있어. 근데 취득한 게 아니라 보관한 거야. 취득은 지가 가지려서 하고 보관은 잠시 가지고 있는 거죠. 둘 다 외형적은 똑같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취득은 뭐고 보관은 뭡니까? 훔친 거 가지고 있었다는 건 똑같지.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유죄 판결 해야 됩니다. 보관죄로. 그 다음에 마약입니다. 마약을 가지고 있으면 소지죄입니다. 영리목적이라고 쓰면 무슨 건데? 영리목적 소지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뭐가 돼? 단순 소지죄예요. 마약은 나쁜 거죠? 그럼 영리목적 소지죄로 재판하지 않더라도 단순 소지죄로 반드시 유죄 판결해야 된다고. 히로뽕 투약의 기수입니다. 투약을 완전히 맞추면 기수고 투약을 입에 털어 넣으면 뭐야? 미수야. 미수나 기수나 그게 그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한다? 반드시 미수죄로 인정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2번을 조심합니다. 할 수 있는데 무죄 판결 때려버린 겁니다. 이건 암기해야 돼. 요거는 암기 안 해도 돼, 실은. 요거는 암기해야 돼. 봐봐. 이거 한번 적어봐, 옆에다가. 조금만. 나 팔 아파 못 적겠어. 내가 이거 자꾸 암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 변경해야 되냐, 안 되냐가. 자, 뭐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써 있어, 그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기재되어 있어. 그러면 명예훼손죄는 두 개가 있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있고 사실 명예훼손죄가 있어. 그럼 사실 명예훼손죄는 여기가 기재돼 있어, 안 돼 있어? 기재돼 있잖아. 사실 명예훼손죄 기재돼 있잖아. 맞잖아. 기재돼 있잖아. 요 기재돼 있잖아. 사실 명예훼손죄가 있잖아요. 공소장 변경 재판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그건 개인적 범죄로서 명예훼손은 그리 큰 범죄가 아니지. 법원은 뭐 해버릴 수도 있다? 무죄 판결 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유죄 판결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무죄 판결. 법관 재량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공소장에는 아까 반드시 유죄 판결이라는 거 다릅니다. 이건 배임죄라고 앞서요. 배임죄 피해자야. 사실은 다른 사람인 경우는 병만 피해자에 대한 배임죄 여부를 판단하고 무죄 판결. 배임죄는 개인적 범죄니까. 그 다음에 주로 이 개인적 범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공소장 변경 재판할 때 무죄 판결했을 때 법관 재량이에요. 3번 봐봐. 폭행치사죄입니다. 공소장에 뭐가 적어져 있다고? 폭행죄로 재판할 수 있어 없어?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 적어졌어 안 적었어 여기에? 적어져 있잖아. 아니 적어진 것은 재판할 수 있잖아. 뭐로? 폭행죄로 할 수 있잖아. 폭행치사죄니까 폭행죄로 재판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아니 적어봐라니까 여기다가.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재판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런데 무죄 판결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암기라는 거야. 무죄도 할 수 있고 못도 할 수 있어? 무죄도 할 수 있어. 4번. 횡령과 배임은 똑같은 범죄라 했었지. 여기는 횡령죄 하면 생법에 재물과 이익이니까 똑같은 범죄. 유죄, 무죄, 변경 없이 재판할 수 있는데 뭐 유죄도 할 수 있고 무죄도 할 수 있고. 5번. 쇠젓가락으로 사람의 눈을 찔러버리면 무슨 죄냐면 특수상해죄야. 그냥 때리면 상해죄야. 재판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기재돼 있잖아. 특수상해. 상해죄를 할 수 있겠지. 그러나 무죄 판결해버리고. 그런데 1, 2, 3, 4, 5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 6번은 반드시 암기해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 그러면 1, 2, 3, 4, 5는 최근 판례고 6번에 기현님은 적어놨지. 60년대 판례들이 60년대. 지금 요게 지금 잘못된 거야. 이 판사 법원 놈의 새끼들이. 아니 변경 없이 재판할 수 있으면 반드시 유죄 판결해야 맞지. 근데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 범죄에 대해서는 주로 뭐라 하더라? 유죄 무죄 지 멋대로 해버려요. 이건 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변경 없이 재판할 수 있는데 유죄도 할 수 있고 무죄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60년대 판사들은 그러니까 지금 봐봐. 요 무죄를 때리면서 1960년부터 70년대 판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1980년부터 현재 판사들이 있는데 왜 무죄를 때리냐 그러니까 재판할 수 있는데 왜 무죄를 때리냐. 차라리 60년대 판사들이 양심적이다. 분명히 다르니까 뭐 해라? 공소장 변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뭐야? 특수상해와 상해는 다르지 않냐. 변경 안 했으니까 무죄라는 거고. 그리 돼버리면 싹 뭐가 복잡해져 버리니까 지금 판사들은 그렇게 설명을 못해요. 못하니까 뭐 한다? 법원의 재량이라고 해요. 그러면 뭐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 요게 많이 나와. 무조건 암기. 어? 이거 암기 봐볼래? 가장 많이 나오고 적어놨다. 봐봐. 기억 봐봐. 아니 집에 가서 한번 적어봐. 요거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 심판 대상. 해갖고 한번 봐봐 눈으로. 기재되는 것이 뭐로 돼 있어? 업무상 뭐야? 과실치사야. 한번 적어봐. 머릿속에서 적어봐. 그러면 과실치사로 재판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여기 적어줬잖아. 과실치사가. 그런데 개인적 범죄니까 지금 같으면 무죄 판결할 수 있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60 뭐라 했다고?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안 해서 무죄 판결이야. 그래서 암기라는 거야. 살인죄에서 폭행치사로도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고 명예훼손과 모욕죄, 폭행치상과 폭행 4개 암기해.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출제한 새끼가 나쁜 새끼야. 암기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걸 보자고. 간단해. 기재된 것과 심판 대상이야. 제일 먼저. 고의와 과실이야. 범죄 달라 같아. 다르잖아. 고의와 과실은 범죄가 전혀 다르잖아. 변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미수와 예비무는 범죄가 달라 같아. 다르잖아. 당연히 뭘 해야 돼? 변경. 아니, 범죄가 다르면 변경해야 돼. 범죄가 다르면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 다르지. 변경해야 돼. 강도와 공갈은 다르지. 변경해야 돼. 절도와 작물은 다르지. 다 범죄가 다르잖아, 지금. 암기하려고 하지 말라고. 범죄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변경해야지, 뭘. 그 다음에 봐봐. 공소장이 사기죄로 돼 있어. 상습 사기죄로 재판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지. 상습이 없잖아, 여기에. 그러니까 안 되지. 이렇게 하려면 뭘 해야 돼? 변경해야지. 이거는 변경해야 돼, 안 해야 돼? 필요 없지. 사기죄 적어줬잖아요. 적어줬잖아. 상습 사기죄로 기재된 것을 사기죄로 재판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이건 변경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아니, 기재돼 있잖아, 공소장에. 적어보면 돼, 한번 헷갈리면. 적어보면 간단해, 이거. 그 다음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뭐로? 허위사실로. 변경해야 되겠지. 허위가 추가되잖아? 저 강도죄는 말이야. 강도는 봐봐.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을 뭐라 그런다? 강도라 그래. 협박에서, 폭행 협박에서 물건을 가져간 걸 절도라 그래. 이걸 뭐라 그런다? 강도라 그래. 강도라고 공소죄에 기재됐는데 절도죄로 재판할 수 있어, 없어? 여기 적어줬잖아, 절도. 할 수 있어. 근데 절도를 뭐로는 재판할 수 없어? 강도로는 안 돼. 한번 적어보면 돼요. 다만 강도죄만 잘 모르면 적어놔봐. 적어놓으면 될까, 여기다가. 특수협박, 상습 특수협박은 범죄 다르잖아. 특수와 상습죄가 크잖아. 자, 공소장 변경 없이 할 수 있는 거 보자고. 이제 그냥 말로만 읽어볼 거야. 봐봐. 강도 강간죄라고 적어져 있어. 강도죄 재판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강간죄로도 할 수 있고 다 적어져 있으니까. 상습 사기죄에서 뭐로? 사기죄로. 상습 절도에서 뭐로? 절도로. 강도 상해죄가, 강도가 폭행, 협박, 절도니까 절도나 상해죄로 변경할 수 있지. 허위사실 명예훼손에서 뭐로? 사실적시로. 공동정범, 여러 명이 범죄했다는 거야. 공동으로. 근데 방도는 도와줬다는 거야. 제가 약하지. 할 수 있는 거고.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잘 봐봐. 공소장에 A죄, B죄가 기재가 돼 있어. 그리고 이놈을 법원에서 상상적 경합이라고 그랬어. 검사가 상상적 경합이라고 공소제기했다고. 응? 그런데 법원에서 A죄, B죄를 재판하면서 요거를 실체적 경합이라고 했어. 기재된 범죄 사실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공소장에 A죄, B죄가 기재되어 있고 법원의 판단도 뭐야? A죄 뭐야? B죄에서 판단했어. 다만 검사는 요들의 관계를 뭐라 그랬어? 상상적 경합이라는데 법원은 뭐라고 했어? 실체적으로 했을 뿐이야. 사실은 그대로 있고 법관의 판단만 달라진 거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사실 변화가 없잖아. 공소장에 기재 안 된 범죄 사실 인정하지 않았잖아. C를 인정할 땐 안 돼. 재판해야 돼. 변경해야 돼. 상상적 경합에서 실체 또는 실체에서 상상적은 사실 변화가 없어. 갑이 의뢰 재물을 의뢰 자동차에서 강도한 사실이 공소장에 기재된 경우 강금이 먼저면 강도죄와 강금죄 상상되고 강도가 먼저면 실체 경합이 되는데 이거는 기재되는 건 똑같습니다. 물건은 뭡니까? 남의 자동차에서 태우고 가서 물건 뺏었다는 것은 포괄일죄와 경합범도 마찬가지야. A죄, B죄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거야. 요 두 개를 하나로 묶은 걸 뭐라 그런다? 포괄일죄라 그래. 하나로 묶으면. 요걸 하나로 안 묶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실체적 경합이 되는 거야. 검사가 공소장에 갑은 지난 1월 달에 도둑질을 하고 5월 달에 도둑질을 했는데 두 개 적어놨다. A죄, B죄. 얘는 도둑질에 습벽이 있었다 해서 상습절도라고 해놨어. 법원이 봤더니 A죄 5월 달에 도둑질 똑같은데 상습성이 없다. 그래서 양죄는 별개다. 실체 경합으로 재판했어. 기재된 범죄 사실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사실은 그대로인데 법원이 뭐야? 검사는 이걸 포괄일죄로 받고 법원은 뭐로 봤을 뿐이야? 실체 경합으로 봤을 뿐이야. 사실은 그대로 있어. 관계없다는 거야. 세 번째, 기습강제 추행을 위력강제 추행으로. 기습이란 갑자기 만지는 거야. 강제 추행은 자 봐봐. 공소장에는 뭐라 적었냐면 A는 브루스를 치다가 갑자기 여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건 아직 강제추행을 할 거야. 기습강제추행의 대표 판례야. 자기 그 처가 미장을 하는데 종업원과 브루스가 갑자기 가슴을 만지는 거야. 이걸 뭐가 돼? 기습강제추행죄야. 그럼 이렇게 보내요. 강제추행이라고. 이것이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해고시킬 거야. 똑같은 강제추행이야. 갑자기 만졌던, 겁주고 만졌던 어차피 뭐다? 전부 다 뭐다? 강제추행이야. 사실 변화는 없어. 가슴 만진 것은. 이것은 공소장 변할 필요가 없고,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비반의사 불벌죄를 반의사 불벌죄로 변경됨. 사실 변화는 없어. 이게 친고죄 아니면 단순한 뭐의 문제다? 법 해석 문제야. 이거는 없는 거고, 횡령과 배임은 똑같은 범죄라고 했어요. 기수와 미수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기수 미수도 같은 범죄야. 이거는 변경할 필요가 없고, 단독범으로 기소된 거를 다른 사람과 같이 했다고 동일 내용으로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혼자 한 것보다 둘이 하면 범죄가 더 가벼워질 때가 있어. 가벼워집니다. 특수범죄들 외에는. 이때는 공범으로 하면 또 할 필요 없다. 왜? 더 이익되는 거니까. 공소장 변경 없이 재판할 수 있는 범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는 법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는 마음대로 하지 말고 검사에게 먼저 성명 물어보고 재판해라는 거. 즉 검사가 공소장 이렇게 전해놨어요. 야간에 흉기를 휘대하고 협박을 했다. 야간에 흉기를 휘대하고 협박에 들었어. 그럼 법원은 재판할 수 있는 게 봐봐. 뭐 할 수, 협박죄를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잖아. 흉기, 휘대, 협박죄를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거 특수협박이라 그래. 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범죄가 하나가 아니라 뭐야? 두 개지. 협박으로도 할 수 있고 뭐로도 할 수 있어? 흉기 협박으로도 할 수 있잖아. 야간 흉기 협박은 안 돼. 이거 위헌 판결을 받아버렸어. 이때는 법원은 검사한테 물어봐라는 겁니다. 검사 뭘 해줄까? 협박죄로 할까? 흉기 협박으로 할까? 먼저 성명한 다음에 재판해야 된다. 됐지? 다음. 됐어? 4번. 4번. 검사가 공소장에 이렇게 적었어. A는 B의 집에서 절도를 하면서 B의 마약 투약을 목격하였는데 못 봤다 하고 허위 진술했다는 거야. 그래서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했어. 그러니까 왜 공소장에 적어진 내용이야. A는 B의 집에 도둑질하러 갔는데 B가 마약 투약을 봤는데 못 봤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현재 위증죄로 공소 제기했어. 위증죄가 뭐냐면 거의 진술한 거야. 그러면 지금 봐봐. 검사가 무엇을 거짓말했다는 거야? 요 마약 투약에 대해서 여기 위증의 범죄 사실이지. 이게 뭐야? 전제되어 있는 사실이지. 남의 집에 들어가기 전제된 사실이지. 약간 긴장돼? 어떤 위증죄 범죄 사실과 그에 전제된 사실 두 개를 적어놨단 말이야. 검사 공소장에다가. 근데 A가 법정에 이렇게 말한 거야. 저요 도둑질을 안 들어가서 못 봤습니다 말한 거야. 검사가 이 새끼 나 절도 안 했다고 거짓말. 이것도 거짓말이지. 이것으로 위증죄로 재판할 수 있어 없어? 이것을 허위했다. 전제된 사실을 허위했다고 재판할 수 있어 없어? 전제된 사실이 기재돼 있어 안 돼 있어? 기재 있잖아. 공소장에 전제 사실을 적어놨잖아 지금. 전제 사실을 허위 진술하면 전제 사실의 허위 진술에는 위증 재판할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 기재돼 있잖아. 검사가 사실을 적어놨잖아. 전제 사실과 뭐야? 허위 사실, 위증 사실을 적어놨잖아. 됐죠? 안 되면 집에 가 봐봐. 적어졌나 안 적어졌나. 모르는 거 아니야. 그 다음 두 번째. 검사가 공소장에 강간이라고 적어놨어. 성폭력법의 강간. 강간은 폭행, 협박, 플러스 성기가 삽입되는 걸 뭐라 그래? 강간이라 그래. 네. 장애자에서 장애인 강간 및 장애인 강제 추행죄로 돼 있어. 폭행, 협박 플러스 뭐야? 그냥 이제 그 성적 수치심을 주면은 이거에 강제추행 이렇게 적어놨어. 이거 기재된 거야. 강간과 강제추행이야. 그러면 성기만 요것만 하잖아? 폭행 협박 없이
성기를 삽입하면 요게 뭐냐면 속여서 하면 뭐가 돼? 위계 강간이나 위계 간음죄가 되는 거야. 위계 간음죄가 되는 거야. 추행죄가 되고. 요 성기 삽입 강간 적어졌어 안 적어졌어? 간음. 적어졌잖아. 요 위계 간음죄라는 건 성기가 삽입된 거고 이건 성기가 삽입 안 된 거야. 또 기대서 안 돼 있어. 그게 있잖아. 성기 삽입했다고 적어줬잖아. 그러니까 성기 삽입을 했는데 폭행 협박을 하면 뭐가 돼? 강간이고 폭행 협박 안 하면 뭐야? 위계야 위계. 그러니까 기재된 거 재판한 거잖아. 기재 안 된 거 재판한 거 없어. 그렇잖아. 기재된 그대로 재판한 거야. 공소장이 된 적용법조에 오기 누락이 있거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건데 공소사실의 동일수 인정 범위 내로서 피고인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법조문을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법조문은 사실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적용법조를 단순 오기 누락으로 볼 수 없고 다른 구성 요건을 충족할 때는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갑이 을을 살해한 사실을 공소장에 기재하면서 제250조 1항으로 해놨어. 250조 1항은 보통살인죄입니다. 2항은 뭐야? 존속살인죄입니다. 1항에서 2항으로 바꾸려면 죄가 더 무거워지죠? 변경해야 됩니다. 근데 검사 자식이 말이야 250조 제5항이라는 미친 자식이 5항이 있도 없어 3항도 없는데 단순한 뭐야? 오기지. 이럴 때는 그냥 법원이 이 새끼 잘못 적었네 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오기였을 때. 하지만 단순한 오기가 아니라 새로운 범죄 해당된단 말이야. 이때는 변경을 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요거 잘 나왔네. 변경을 해야 돼 아니냐는 암기하지 말고 가서 한번 적어봐. 집에다가 적어보고 요 안에 포함된 것을 재판할 때는 뭐 할 필요가 없다? 변경 안 된다 이거야. 그놈은 막 암기하니까 머리가 뱅뱅뱅뱅 잡아도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해만 한번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한다? 아주 쉬워. 한번 적어봐. 요것이 적어진 내용, 그 다음 심판할 내용. 그 다음 이제 허용되는 절차야. 공판 절차에서 허용되는데 이 공판 절차면 간이 공판 절차에서 허용이 되고요. 보고하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항소심, 2심까지 허용됩니다. 2심까지. 2심 언제까지 하면 변론 종결. 변론이 끝나면 안 되겠죠. 변론 종결전까지 허가 신청합니다. 허가 안 되는 것은 어디냐? 상고심은 대법원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상고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때는 사건을 파기시킵니다. 원심으로 보냅니다. 어디로? 항소심으로. 항소심 변경을 하고 약식 절차에서는 변경 못합니다. 이건 공판 절차가 아니니까. 그러면 약식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려면 이건 이제 정식 재판 넘겨야 됩니다. 약식 절차에서는 못해요. 공판 절차에서 변경해야 돼요. 공소장 변경의 절차입니다. 검사는 공소장 변경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신청할 때는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수를 첨부시켜야 됩니다. 왜? 방어 준비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법원은 이 부본서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합니다. 자,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한 사람만 송달하면 됩니다. 둘 다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어요. 검사의 변경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허가한 후에 송달한 게 아니라 즉시 송달합니다. 왜? 허가는 뭐기 때문에? 의무야, 의무. 그래서 피고인에게 하루라도 먼저 부본서를 보내주는 게 피고인 방어에 뭐가 된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항,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면은 재판장은 공판기일에 검사로 하여금 변경 허가 신청서 요점을 진술하게 하고 5항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검사가 공소장 변경할 때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다만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있고 피고인에게 이익될 때는 뭐로 가능하다?
구술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이익되게 바꿀 때는 말로도 할 수 있다. 신청, 서면으로 하는데 구술로도 가능하다. 피고인수에 상응하는 부본서를 첨부하면서 이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예비적 택일적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비적 택일적으로도. 이때 예비적 택일적 변경을 할 때는 공소 제기 시와 다른 점은 공소 제기 시에는 동일성이 없어되지만 공소장 변경은 변경이니까 예비적 택일적도 동일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확히 누구라고 특정해야죠. 누구를 재판해 달라고. 특정되지 않은 변경 신청서는 무효고, 검사가 구술로 변경 허가 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 형태로 제출했으면 안 됩니다. 구술만 공소장 변경 신청, 전자 형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기억, 니은 다 마찬가지. 그 다음에 2번. 법원은 허가재판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부본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한다. 다만 그 송달 안 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하자는 치유되고, 허가, 동일성 범위 내면 변론 종결 전 신청이면 허가는 의무적입니다. 허가 안 하면 안 돼요. 의무적입니다. 자, 그런데 간혹가다 함정으로 나올 때가 있어.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은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라 그랬었죠. 변론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 신청이 있었어. 시기 지났죠. 그럼 법원은 뭐 해버릴 수 있어? 야, 시기 지났어 하고 뭐 할 수 있어? 기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변론을 다시 다시 시작합니다. 변론의 재개 여부는 나중에 하겠지만 법관 재량입니다. 변론을 재개해가지고 허가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변경 신청이 변론 종결 후에 신청했을 때는 허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누구 맘이야? 법원 재량입니다. 요게 10번이면 한 번 정도 함정으로 나와요. 보통은 검사의 변경 신청에 대해서 법원은 허가하여야 한다예요. 의무야. 근데 갑자기 앞에 먼저가 들어부터 변론 종결 후라는 글자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때는 법원 재량이에요. 3번. 법원 허가가 위법한 경우, 동일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동일성이 있어야만 허가를 해야 되는데 동일성도 없는데 허가를 해버린 거예요. 이 재판 아까 마지막 한 재판이 몇 개라 그랬어? 5개라 했었지. 유죄, 무죄, 면소, 공소기각, 관할이면 5개고, 5개 외에 중간에 한 것을 중간재판이라 해요. 중간재판에 대해서는 원칙적 불복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잘못된 재판이라도. 왜냐, 봐봐. 내가 만일 지금 강의 시간에 요거를 5라고 했다고 해요. 1더하기를. 여러분이 그거 잘못됐는데요? 이러면 뭐가 돼? 수업의 진행이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불복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언제? 수업 끝나고 하라는 거야. 즉 법원이 재판 도중에 잘못된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불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해야 돼? 재판이 끝나고, 아까 5개 재판에서 해라는 거야. 하지만 내가 스스로 잘못했네 라고 내가 스스로는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은 중간재판이지, 재판 완전히 끝난 거 아니잖아. 재판은 완전히 끝난 게 뭐라고? 유죄, 무죄,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 요게 완전히 끝난 거야. 그거 아니잖아. 이건 불복 못합니다. 다만 법원 스스로가 변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원의 공소장 변경 여부. 법원은 심리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소사실 적용법조 추가 변경을 법에는 요구해야 한다 돼 있는데 우리 판례는 이걸 재량이라고 한다.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철회는 없습니다. 추가 변경 철회는 요구할 필요 없죠. 자기가 일부 재판하면 되니까. 법원 요구에 대해 검사는 변경할 의무가 없고 항소심까지 허용되고. 효과.
법원은 공소장 변경이 피고인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 또는 피고인, 변호인 청구에서 필요한 만큼 공소장 공판 절차 기간을 뭐 할 수 있다?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정지. 만일에 피고인 구속되어 있다면 공판이 정지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구속기간에 산입이 안 될 거고요. 심판 대상의 변경입니다. 법원은 뭘 심판하는 거야? 변경된 걸 재판하겠죠. 옛날 거 재판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예비적 택일적으로 변경됐을 때는 1차를 먼저 하고 1차가 아닐 때 예비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변경된 것을 재판한다는 거 3번 요거 잘 이해합니다. 별거 없어. 뭘 재판한다고? 변경된 것 재판합니다. 피고인이 1심에서 자, 봐봐. 공소장을 검사가 폭행죄로 공소 제기했던 거를 상해죄로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뭘 재판하는 거야? 폭행죄 재판에 상해죄 재판에 상해죄 하는 거야. 근데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거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못 하는 거야. 상해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야. 그럼 이 범죄는 뭐로 바꿔진 거야? 비반의사 불벌죄로 바꿔진 거야. 왜? 법원은 뭘 재판하니까? 상해죄를 재판하니까. 보자고. 피해자가 1심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폭행해서 상해로 변경해버렸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뭐에 재판한다? 상해죄 재판하는 거예요. 친고죄로 기소된 것을 피해자 고소 취소 후에 법원이 검사가 항소심에서 비친고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해버리면 이거는 뭐가 돼? 비친고죄가 됩니다. 고소 취소는 의미가 없어요. 모욕죄는 친고죄죠. 검사가 모욕죄로 공소를 제기했는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소 취소가 되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되는데 검사가 이걸 뭐로 바꿔버렸다? 명예훼손죄로 공소장을 변경해버린 거. 그건 뭐야? 명예훼손죄가 되어버립니다. 고소 취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 자, 그 다음 봐봐. 비친고죄로 공소 제기한 걸 검사가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공소장을 변경해. 지금 뭐가 돼 이거? 뭐로 바꿔지는 거야? 친고죄로 바꿔지는 거야. 고소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고소 취소나 반의사 불벌죄 뭐지? 처벌 불원사는 언제까지 해야 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돼. 안 돼. 사건 이성. 공소 제기된 범죄가 처음에는 단독부 사건이었는데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부. 단독부는 판사 혼자서 한 것이고 합의는 3명이서 한 거야. 단독부가 합의부로 바꿔지면 사건 어디로 보내줘야 돼? 합의부로 이송해야지. 보내야지.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소심의 합의부는 고등법원입니다. 그런데 2번 조심. 공소 제기된 범죄가 합의부 사건이었는데 단독부로 바꿔지면 그럼 단독부로 보내냐 이 말입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단독부 사건이 범죄인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서 합의부로 변경되면 사건을 합의부로 보내라고 제8조가 규정돼 있어요. 8조가. 그런데 합의부가 단독부로 변경됐을 때는 단독부로 보내란 말이 없어. 그래서 단독부로 안 보냅니다. 합의부가 좋아? 단독부가 좋아? 합의부가 낫지. 그래서 피고인 이익을 위해서 단독부로 안 보냅니다. 단독부로 된 걸 합의부로 변경되면 어디로 보내? 합의부로는 보내. 하지만 역은 안 된다. 공소시효. 원칙적으로 제기시 범죄가 기준이 되고 제기시기가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변경시 범죄에서 공소했을 때는 변경된다. 그래서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 전 소송행위 효력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됐죠? 좋겠네. 문제가 꽤 많죠? 한 11문제니까 이건 좀 이따 할게요. 문제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